안녕하세요. 머니W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첫 단추를 잘 깨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한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머니W 월요 스페셜을 빛내주실 윤정두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오늘도 어떤 다채로운 내용을 다뤄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감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악재 내용들 오히려 호재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만큼 윤정두가 또 다른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업체 굉장히 좋아라 하실 텐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 상당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52주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어려운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부터 또 매매 전략까지 다양한 내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윤정두 대표, 방송 외에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참여 방법 자세히 말씀드려줄게요. 자, 노란톡 오픈방 채팅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색란에 MTN 윤정두의 유캔두라고 검색을 하신 뒤 무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 참여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방법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윤정두의 Y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어떠셨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 잡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또 어느 미디어를 보더라도 시장은 2천을 깬다. 혹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무슨 진짜 큰일 난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었죠. 오직 유일하게 지난주 월요일 2월 3일 10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시장은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 강세로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빵빵하게 만들어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MTN을 신뢰하지 않고 윤정두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채널을 돌리시니까 그래요. 오늘은요, 채널 멈추십시오. 오늘 시황 들으시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 5위, 또 시가총액 1, 2 종목까지 전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난주에 빵빵하게 만들어드렸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복귀 교육 진행할 거고요. 또 갭에 대한 복귀 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매직 시그널을 통해서 많은 종목군들, 단기 공략주, 또 우량주 전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셔서 좋은 교육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보시면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중국 증시 결국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중국 상해지수 0.5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약세 부분 그것을 뛰어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0.51% 강세로 마감됐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좋아라 하실 만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여러 제약바이오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복귀 교육 한번 하셔야 돼요. 복귀 교육을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기준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시초가 기준에 8.3%의 하락. 그리고 결국은 7.72%의 하락.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증시 패닉 상태 올 것이다. 국내 증시 2천 깨질 것이다. 윤정두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중국 증시 휴장 이후에요. 바닥 찍고 나서 돌렸습니다. 같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일단은 사스와 메르스. 요즘에 그러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사스 때 어땠다, 메르스 때 어떻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스 때도 굉장한 기회를 줬고요. 메르스 때도 굉장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난번 화면에서 보여드린 내용인데 단순합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도 연동을 안 받았다는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중국의 흐름에 전혀 연동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의 기준입니다. 2015년도를 왜 보냐고요? 요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요게 요표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중국 증시 폭락했어요. 장중에 급락했어요. 9% 빠졌어요. 9%면 전 종목 하락하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연동이 됩니까? 하다못해 홍콩 지수, 항생 지수도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식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방송 나와서도 경험치가 아닌 뉴스 보고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그 현혹시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다 투매하시고 투매했더니 그냥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올라버려요. 삼성전자가 10% 이상 올라버려요. 시가총액 극대응주들이 20% 이상의 급등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채워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수익을 다 내셔야 되는데 거꾸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죠. 야, 이거 테마주로 바꿔탔더니 나는 우량주만 하는 사람인데 옆 동네에서 우량주 팔고 그냥 테마주 사라고 그래가지고 테마주는 테마가 있을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 많이 움직였죠. 그럴 때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고 교육받아서 수익 내고 대형주에서 계좌 수익을 잡아내야죠. 이 자료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없어요. 윤정두가 2015년도에 MTN에 나와 있을 때 그때 다 작업해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이거 다운 받으셔야 되겠죠. 이 자료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 자료 다 다운 받으시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이렇게 사스에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관련 테마주 단기 급등에 따른 고점 인식 잡힌다.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여행업종, 뭐 반도체, 휴대폰 관련주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목소리 해드리고 이제 더 이상 안 해드립니다. 정확히 보시면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2002년 11월 달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2002년 11월부터 사스가 문제가 불거져서 2002년 11월부터 30%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30% 조정 받았네요.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당시 기준에서는 북한이 핵 탈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라크 전쟁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국내 시장에서의 카드 사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스 문제는 2003년 2월부터 동남아에서 그리고 3월 달에 홍콩에서 그리고 4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지수 영향이 없죠. 종목군들의 흐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이후에 512포인트 찍고 폭등 랠리가 났습니다. 폭등 랠리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 잡으셔야죠. 이런 업종. 하나투어. 또 어떤 거? 대한항공. 또 어떤 거? 전부 다네 호텔신라. 또 어떤 거? 삼성전자. 전부 우량주들의 흐름이 급등으로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사스만 그렇습니까? 이번에 또 메르스 얘기를 해요. 와, 메르스 때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메르스 관련해서 그 종목군들, 단기적인 테마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은 이름도 없어졌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의 흐름을 반대급배해서 해석을 하고 대처하셨던 분들,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군들에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항공, 또 겹치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하나투, 또 겹치네요.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때 사스나 메리스나 옛날 거 다 지난 거 이제는 또 편안해지셨죠? 우한폐렴 관련해서 편안해지셨죠? 그것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방송 채널 돌려버리세요. 지금 그걸 놓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죠. 요걸 말씀드리는 요거. 이게 2015년도의 기준입니다. 중국 정부의 증시부양책.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중국에서 오히려 급락이 위해 급반등이 나와준 이유가 뭡니까? 중국 시장에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난리를 났겠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떤 뭐 정치권의 압박이라든가 정부의 압박이라든가 항상 집권 여당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기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부분이 재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03년, 2015년 사스 메르스 때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채우실 수 있었던 거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 보여드렸고 2월 3일에도 보여드렸고 2015년도에도 보여드렸고 2월 3일 날 시간 없어서 이거 빨리빨리 넘겼잖아요. 굉장히 빨리 넘겼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추가적인 자원을,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그게 어떻게 좋아요? 그게 어떻게 호재야?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호재입니까? 근데 2015년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윤정도가 막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MTN에서 윤정도의 Y에서 똑같은 Y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뭐라고 보여드렸습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채무 비율 집계. 뭔 소리냐면은 5번째로 낮은 수준. 뭔 소리냐?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사스와 메르스를 핑계대고 우리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명분이 생겼다. 마찬가지예요. 매우 낮은 수준인데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데 명분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관련된 하다못해 수출이 관련주들까지 수혜가 연출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의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죠. 예전에 동부하남반도체 폭등 랠리가 나오죠. 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배웠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넘겨버려요. 이러한 흐름이 그냥 뭐 사스예요, 메르스예요, 테마주예요. 장난치십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그렇게 움직여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죠. 이거 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지금의 흐름. 지금의 흐름 보셔야죠. 지난주 2월 3일 날 요 표 다시 보여드려요? 요겁니다, 요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맨날 무슨 뭐 오늘 같은 경우 바른손도 뒤에 보겠습니다만 소형주 코딱지만한 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1,000만 원씩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1,000명 들어가면 100억이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상한가 들어가겠네? 예전에는 금융당국에서 정치 테마주니 뭐 이런 거 언급도 못 하겠잖아요. 몇 년 동안. 최근에 왜 그런 거를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서 깨져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에 대한 상승률 상위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2,2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 정도가 시가총액 1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도 뭐 시가총액 10조, 20조, 35조까지 올라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있죠? 이날 2월 3일 날 20%의 흐름이 나왔어요. 21%의 흐름. 그리고 또 박스 쳐드린 부분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주식수가 7천만 주예요. 7천만 주 하는데 이때 얼마입니까? 35만 주, 24조, 25조 뭐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호텔신라, 삼성, SDI, 대한항공. 이 종목군들의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 보실까요? 여러분들께 그 악을 쓰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2월 3일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와 하실 거 아니에요. 우와 이렇게 20% 올라온 종목,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나온 종목 추가적으로 이때 64,000원이잖아요. 종가가 78,000원에 끝났어요. 오늘. 시가총액이 조 단위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LG화학. 여러분들께 2월 3일 날 교육을 해드렸어요. 갭에 대한 교육을. 그 어려운 시간이 그냥 짧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갭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새벽까지 무료 방송 온라인에서 진행해드리고 무료 교육방송에서 분명하게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갭이 나와주는 구간. 월요일 날은 벌써 이미 양봉 나온 거 아니냐. 그죠? 양봉 나온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봉 나온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6%입니다. 만약에 시황을 그전부터 여러분들께 야간에 무료로 교육해드릴 때 그때부터 들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30조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 20%의 상승률이에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 좋습니다. 2차 전지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됐건 그 당시의 기준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시장 큰일 났어요. 뭐 좀비가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2002년, 2003년 사스라든가 2015년도의 메르스라든가 그에 따른 추경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때 왜 조정을 받았는지 전부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이런 종목에서 삼성 SDI 같은 종목에서 6,800만 주짜리예요. 주식수가. 시가총액이 지금 22조예요.
22조짜리에서 3거래일 만에 20% 수익이나 그것도 바닥도 아니고 고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갭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할 수 있고 매직 시그널. 오늘 끝부분에 매직 시그널 배운다 그랬어요? 오늘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추가적으로 연장 진행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 종목들 너무 무서워요? 그럼 요 종목은 어때요? 요 종목은 대한항공은 시가총액이 대한항공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 그리고 또 이 종목 어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한 주를 사시더라도 꼭 매수를 하셔서 시장 전체를 놓고 보시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5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8짜리가 아니라 시장 갑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뭐? 테마주? 모나리자? 실적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모나리자 매매 안 했어요.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모나리자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면 접근했다가 일단은 시장이 끝자락에 달하면 테마주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경험 안 하셨어요? 남산알미늄 하한가 출발.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1월 6일, 1월 8일 날 유가의 급등, 유가의 반전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급동류와 같은 경우 27% 마이너스. 그런 것을 겪으시고도 왜 그런 종목을 매매합니까? 그런 종목은 1%만 매매했어요. 1%.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점, 수익의 기준점 전부 챙겨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요.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계속해드립니다. 몇 시까지? 새벽 내내까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해드릴 겁니다. 25시까지 일단 여러분들께 시황, 업종, 교육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두의 Y 첫 번째 강의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외에도 또 계속해서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바 참여 방법은요. MTN 윤정두의 You Can Do라고 검색하신 뒤 무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번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번호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전 매매 전략과 이슈 테마주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장이 얼마만큼 좋으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장 안 좋아. 지수가 막 28포인트씩 밀리고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같이 시장 좋은 날이 어딨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동안은 IT주에 집중됐었잖아요. 윤정두가 매번 말씀드릴 때 IT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즐기셔라, 늘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너무 한쪽에 쏠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IT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업종 대표주의 흐름,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흐름, 눈에 확 띄는 거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눈에 확 띈 거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52주 고가를 넘기면서 35주 이상까지. 그러면서 여타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오늘 업종의 흐름 놓고 보세요. 시장이 미끄러져 내려갔었는데 다른 때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이번에 또 2016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습니다. 또 2019년 8월 저점을 찍고 올라서 있는 시장보다 올라서 있는 업종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있구나. 의약품이 좀 있어요. 의약품 쪽. 지금의 흐름에서는 쏠림 현상이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빨갛죠.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전일 대비해서의 복리란 말이에요. 아까 보신 거, 요거 보신 거는 뭐냐면은 오늘 저점 대비, 시가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요거는 전일 대비해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전일 대비해서 강세를 띈 쪽, 시장은 마이너스 0.49% 하락을 했는데 강세를 띈 쪽은 화학과 의약품이죠. 화학은 아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주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가총액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한 9% 정도 하는데요. 의약품이 눈에 확 띄는 거죠. 의약품이 시가총액 비중이 2018년도에 10% 비중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5%대 수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약품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봐보세요. 의약품의 흐름
오늘 지금 박스를 쳐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조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이 40조까지 올라왔어요. 60만 원까지 6,600만 주짜리입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이 오늘 0.87 시장 대비 강세를 띄워줬고요. 코스닥 시장 쪽 오늘 장난 아니었죠. 전체적인 흐름이 다 강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또 메디톡스, 휴젤까지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게 있죠. 어떤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죠? 이 시가총액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률 상위 종목에 그럼 얼마만큼의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첫 번째 기준은 한올바이오파마는 금요일에 이상급락이 나왔어요. 이상급락 나온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상급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 돌려진 흐름인데 좀 변동성이 시가총액은 뭐 조 단위의 종목입니다만 변동성이 너무 과해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흐름들은 사실상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치고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가지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자락을 주는 그런 흐름이 됐죠. 다만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동반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특별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서부터 랠리가 나왔고 언제 어떻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립니다. 요거 뭘까요? 요거 유가증권 시장의 일단 주봉 차트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바닥 대비해서 지금 어찌됐건 바닥 대비 21% 올라와 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못 올라온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전기전자 업종 한번 보세요. 작년 8월 이후에 38% 올랐어요. 작년 8월 이후에 38%. 그리고 의약품 업종은 오히려 작년 8월 대비해서 53%.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의약품 업종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시장을 의약품 업종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생각을 많이 바꿔드릴 겁니다. 의약품 업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의약품 업종이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2018년만큼의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갖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세 부분은 지켜볼 가능성이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의 흐름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조금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53.14%의 의약품 업종의 상승 랠리를 누가 대본 끌고 옵니까? 시가총액 35조까지 끌어올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랐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다시 35조, 셀트리온은 못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특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제가 말이 주춤거리는 흐름으로 나왔죠. 자, 전체 시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의약품 업종의 2016년도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처럼 이 바닥에서부터 53%는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처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의약품 업종의 월봉 보시면요. 고점 대비 여전히 28%, 30% 이상의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동반적인 견인을 할 수 있겠느냐, 동반적인 흐름으로 연동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잘 놓고 보셔야 되는데 S&P 500 지수의 헬스케어 지수, S&P 500 헬스케어 지수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정확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2010년 이후에 오바마 케어가 진행이 되죠. 오바마 케어를 단행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그냥 상식적인 그냥 가식적인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되죠. 근데 그 가파르게 올라온 폭도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비이성적인 급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2015년 또 2016년 이 당시 선거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때 힐러리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야, 더 이상 약값 가지고 장난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는 오바마 케어를 계속하고 싶어. 그런데 약값을 계속 너무나 올리게 되면은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는 옐런 의장이 고함을 치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S&P 500 헬스케어 지수에 놓고 보시면 2015년도에 뭐 지금의 흐름에서는 별로 느낌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급락 반전이 한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서 나스닥의 흐름도 놓고 보시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든가 혹은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보시면 급락 이후의 흐름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시장 랠리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흐름은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아멕스라든가 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의 제약바이오 흐름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게 움직인다는 거죠. 테마 형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업종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오바마 케어가 진행된 2010년 이후에 랠리가 나온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흐름이 2015년도에 나와요. 이 2015년도에는 누가 이 지수를 땡겨놨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때 당시에는 뭐 신라젠부터 해서 코스닥에서부터 폭등 랠리, 그리고 셀트리온부터 해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거품이 빠져내려간 흐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인데 요때 당시 흐름 한번 설명드릴게요. 으악하지 마십시오. 한미약품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한미약품의 주식수가 1200만 주 정도 돼요. 1100만 주대인데 12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1200만 주 되는 종목이 잘 보세요. 2012년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는 거거든요. 요 기점에서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시가총액 6천억 정도 합니다. 그냥 쉽게 해서 1000만 주짜리라고 하고 시가총액 5천억이라고 할게요. 1년 만에 무슨 2조를 만들어요. 5천억짜리를 1년 만에 2조를 만듭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큰 개선폭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급 논리에 의한 외국인 기관의 매수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슈에 의한 테마에 의한 흐름,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5천억짜리 회사를 2조, 그리고 1년 만에 2조짜리 회사를 1조, 그러고 나서 1조짜리 회사를 4개월, 5개월 만에 6조까지 끌어올립니다. 6조까지 끌어올렸다가 6조에서 2달 만에 3조로 반토막이 나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 미국 쪽에서의 힐러리 후보의 약값 더 이상 장난치지 마. 요 이슈. 그러고 나서 잠잠한가 싶더니 3조짜리를 2달 만에 9조까지 땡겨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폭은 사실상 실질적인 개선폭은 거의 없었죠. 거기에 외국인 기관, 여기는 뭐 수급이 없습니다만 전혀 수급이 미동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테마의 흐름 이후의 흐름이 되는데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알려드리고 앞으로 또 교육을 해드릴, 오늘도 교육을 일부 해드릴 거예요. 이쪽에서 보시면 개파락이 나오죠. 개파락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갭에 대한 하락 범위의 목표 주가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밀려 내려와 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미약품은 끝이 난 거죠. 제약바이오도 사실상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2017년 하반기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면 이런 기준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약품 업종의 주봉 차트예요. 많은 분들이 뭘 봐요? 뭘 봐요? 거래량을 보죠. 윤정도는 항상 뭘 강조드립니까?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여기서 다 실려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서 6조 뭐 이렇게까지 실리죠. 이 당시에 신라젠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2조, 셀트리온 한 종목이 1조, 그런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랠리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물량 다 터뜨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정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에서의 흐름이고 지금의 거래대금은 어때요? 지금의 거래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랠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묻지마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쭉 이 부분 짧게 빨리 넘어가 드리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약, 바이오 쪽하고 의약품 쪽하고. 전기전자 업종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죠.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월봉으로 보시니까 실질적인 고점 행진인데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계속 갈 수 있을까? 시가총액 비중의 36%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5%가 삼성전자입니다. 5%가 하이닉스예요. 그러한 업종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돼야만 됩니다. 지속돼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2016년부터 2017년 고점까지 1차적으로 찍을 때 이 고점까지 나올 때가 160%의 상승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IT 종목의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 삼성전자의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움직였죠. 요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록 색깔 선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막 돌파를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이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더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눌려있고 우리나라 전체 지수가 눌려있던 그러한 내용들은요. 정정 불안이 있었다는 거죠. 국내 정치적인 상황, 정책적인 상황이 북한과의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정정 불안에 놓여져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부분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과정.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정정 불안의 해소와 함께 시장의 랠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쪽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전체 매집 종목은요. 1위가 삼성전기 1조 4천억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2위가 하이닉스 9천억의 매수,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제약바이오가 아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 야간 교육방송 때, 또 내일 교육방송 때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교육방송에 다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와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지 않으신가요? 윤정두 대표와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방 참여 방법은요. MTN 윤정두의 You Can Do라고 검색을 하신 뒤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란톡 참여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88 이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내용은 또 어떤 게 준비하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세 번째 강의 들어볼게요. 두 번째 제약바이오 IT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새벽 내내까지도 집중해서 여러분들 교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장중에 계속해서 장중 실전 교육 방송이 있죠. 실전 교육 방송.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2월 4일 날. 2월 4일 날 LG화학, 삼성 SDI 3%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LG화학 10%까지 올라와 버리죠. 그 부분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 6위, 시가총액 30조에 달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갭상승 나온 교육을 통해서 7%의 수익을 그대로 안고 가신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 지금 22조짜리입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런 종목 다 잡아내셔야죠. 아, 그런 종목 싫다? 난 테마주가 좋다. 테마주 잡는 방법도 다 교육해드립니다. 지금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오늘 기준에서의 하락률 상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낙스라든가 50, 뭐 제낙스는 우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50이나 신풍제약, KM, 모나리자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아니 테마가 형성되고 거래되고 빵빵하게 터졌는데 이런 종목 매매 안 할 거예요?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다 수익 냈다. 지금은 어때요? 이런 종목을 빠져나와야죠. 어디서? 고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윤정도와 함께라면 70 드신 분도 또 유치원생도 전부 매매를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차트가 2003년도에 고려제약과 8호의 차트입니다. 테마 형성 이후엔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 조심하자, 주의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의 경우는 어때요? 아니 모나리자 50 떨어지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윤정두가 테마주도 하지 마. 제약바이오 하지 마. 아니 무슨 소리야. 신라젠 셀트리온 수익 다 내드렸잖아요. 예전에 삼성바이오로 수익 다 내드렸잖아요. 테마주 최근에 수익 다 잡아드렸잖아요. 예? 테마주 놓칠 수가 없어요. 왜? 윤정두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는데 증권사 임직원 교육 안 들어간 증권사가 없는데요. 책 11권 냈으면 됐잖아. 윤정두보다 스펙 좋은 전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윤정두가 12년 전, 13년 전에 몰래 증권사 임직원분들만 교육해드렸던 그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를 왜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으로 접속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지금 전화번호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걸로 빨리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빨리 접속하셔서 자료 받으시고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당장 지난주처럼 LG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으로 당일 기준에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대형주에서도 움직이는구나. 그럼 테마주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종목으로는 낭패를 안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종목 뭐 신라 SG라든가 바른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못 잡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 매매 못하셨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이거를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제가 만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가총액도 코딱지만한데. 이런 종목군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아직 여러분들은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교육 아직 안 받으셨죠. 지난주에 캔들과 갭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죠. 오늘은 매직 시그널, 이평선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랜빌의 매매법칙 팍 뽀개가지고 다 보여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배우시게 되면은 바른선 ENE 같은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실 수 있어요. 남선알미늄, 네이처셀 왜 못 잡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미리 한 발짝 앞서서 국영 GNM 같은 종목 지난주 금요일 날 발굴해내시고 오늘 또 물어보시고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어떻습니까? 1,000억을 넘기죠.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1,000억 이상 형성되는 종목이 하루에 10종목 전후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인데 그중에서 상품을 빼면 코덱스 네버리지라든가 이런 상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10종목 전후가 되겠죠. 거기에 삼성전자 극대형주 빼고 회전율이 적은 SK 하이닉스 빼고 그런 식으로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 중에 1,000억의 거래대금을 넘기는 종목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국영 GNM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살짝 갭상승 나오고 툭 미끄러져 내렸다가 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럼 보합권이죠. 그 보합권에서부터 장중에 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에서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육 받으시는 방법 지금 전화번호 위에 있잖아요. 013 번호 빨리 전화하시든가 아니면 노란톡 국민톡으로 빨리 윤정도 MTN 검색하셔서 빨리 오시라는 거 지금 벌써 교육 방송은 켜져 있습니다. 저는 끝나자마자 뛰어갈 거고요. 그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기술적 분석 다 해드렸잖아. 추세 분석 쭉 해드리면서 갭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이 갭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에 국영 ENM 같은 경우 요거 어떻게 해놓고 봐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해놓고 봐야 될지, 갭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게 만약에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못 보여드립니다. 아니 1,000억 이상은 터져줘야 이러한 코딱지만한 종목을,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을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거래대금도 없는데 와 이 종목 좋아요 그러다가 환급성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이런 데서 막 낭패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거기에 갭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합니다. 지금 해달라고요?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오늘 복습할 거니까 온라인상에 빨리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들 받아가세요. 분봉에서는 잡을 수 있죠. 이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들 나올 때, 이런 매직 사인 나올 때 그럴 때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매직 사인 나올 때 들어가서 꺾여질 때 차익 실현하고.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매직 시그널 다 알려드릴 건데 그거 배우러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알테오젠 나왔네.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대표님, 선생님, 알테오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교육받았는데 갭이 나왔네요. 교육받았는데 갭이 나왔네요. 교육받았는데 거래량이 터졌네요. 교육받았는데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이 변동성이 확대돼서 나오네요. 아이고 상승률이 47%네. 거래대금은 충분히 실려졌죠. 오늘은 거래대금이 밀려버렸죠. 눌려버렸죠. 1차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올라간 거 왜 갖고 나오냐고요?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럼 알테오젠의 교육적인 목표 주가가 여기서 끝일까요? 그 부분을 배우시러 오셔야죠. 지금은 갭 교육은 끝났잖아요. 오늘 해드릴 교육은 원래 뭐예요? 갭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요걸 보여드리는 거죠. 요걸. 기술적 분석의 종류의 기준에서 어떤 거?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보여드립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매수 사법칙과 매도 사법칙이 있어요. 매수 사법칙과 매도 사법칙이 있는데 윤정도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매수 1법칙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랜빌의 매수 2법칙과 그랜빌의 매수 3법칙이 나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아니 왜 이번 장에 2월 3일 날 바보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 정리하세요. 물량 파세요. 그거 왜 속습니까? 윤정도가 2002년, 2003년 자료 다 보여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추경이 나오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재료입니다.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오는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상품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통해서 갭에 대해서 그래서
LG화학, 또 삼성 SDI, 알테오젠 이런 종목 다 잡아서 그냥 단기간에 극대형제 수익 내드리고. 근데 그 교육을 안 받으세요? 이 교육 자료 이거 안 받아가실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는 자료예요. 이 뒷페이지 넘어가면 난리 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설명드리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는 건요. 관계 분석 이론 그리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와 관성의 법칙. 어떤 거? 주가가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쫙 뻗어 올라가. 그러면 주가가 다시 이평선 쪽으로 회귀할 수 있다. 관성의 법칙으로 쫙 뻗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 회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과거에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선을 기준으로. 지금은 20일선을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도 신호 2부터 배웁니다. 매도 신호 2를 배우면 어떻게 됐냐면 추세 하락이 지속. 그리고 이것도 윤정두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가려버릴 거야 내가 이거. 이거 못 보시게. 왜 가리는지 아세요? 인터넷상에도 안 떠돌아다녀.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라. 이게 떠돌아다니면 이건 문제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 013 번호 안 보이세요?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빨리 자료 달라고 하세요. 무료니까. 이걸 누가 무료로 줍니까? 30년 주식 노하우를 33년 됐어요. 이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자료가 돌아다닙니다. 이런 자료의 기준은 200일 선에서는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랜빌이라는 옛날 분이 이분께서 200일 선을 기준으로 왜 예전에는 HTS가 없잖아요. 윤정두가 87년, 88년 주식할 때는요. 객장에 갖고 전패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거나 지금처럼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 선의 기준, 200일 선이 뭐예요? 200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평균이에요. 그날 끝날 가격, 200일 동안 끝난 가격, 평균 가격도 아니고 요즘은 HTS 어때요? 오늘 거래된 물량의 평균 가격까지 나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평균 가격이 아니고 인위적인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종가만 맞춰놓은 그 산술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200일 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평선이 하향돼요.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똑같이 하향되고 기울기는 안 바뀌어. 여러분들이 맨날 이런 걸로 교육을 받으시니까 이거 유료라고 막 돈 받고 가르치고 이런 걸로 받으시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예요. 이 초록 색깔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회귀한다고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평선이 안 꺾여 들어와. 기울기가 그대로야.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이 그림이 이거라니까 이거. 정상적인 거. 이건 인터넷에 없어요. 가려버린다니까 이거.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야죠 지금. 예? 013 번호 괜히 있어요? 빨리 지금 문자 30원인가요? 빨리 보내셔갖고 빨리 이 자료 내놔라. 빨리 윤정두 약 올리지 말고 교육도 새벽 내내 해줘라. 25시까지 하지 말고 아침까지 해라. 아침까지도 해드릴 수 있어요. 내일은 장중 내내 교육해드릴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매도 신호가 왜 매도 신호 나올까? 지금 시간은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죽겠네 진짜 아주. 잘 보세요. 이평선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일선의 종가, 산술평균인 종가의 기준을 플러스했을 때 계속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옛날 방식이니까 사실은 요즘에 쓰는 건 뭐예요? MACD 오실레이터, MAO, 소나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죠. 가중평균치를. 근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기초만 배우셔야 되니까. 기초도 어렵죠 지금. 그 상태에서 20일선의 평균 가격. 그 가격보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한번 살짝 올라온다고 쳐보세요. 이때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꺾여져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왔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돌려지지 않는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기울기가 안 돌아가는데 급등이 나와서 돌리든가 기울기가 안 돌아가는데 반등 살짝 나왔다고 가성의 이평선에 매매를 들어간다? 그렇게 배워 오시니까 문제되는 거야. 야 21선 이탈되면 손절해. 그럼 21선 이번에 이탈됐던 삼성전자 하한가 같습니까? 아니,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매매해요?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기술적 분석 이상한 거 배워오셔가지고 21선 넘기면 매수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21선 넘겨봐야 기울기가 살아나질 않는데 수급의 법칙을 놓고 보려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8가지 중에 한 가지뿐이 못 배워 지금.
이 한 가지뿐이 못 배우는데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매수 2법칙. 이 그림 아니라고 그랬죠. 이 그림입니다. 예? 요즘에 다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지금. 또 이 그림이 아니에요. 예? 이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에요.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오늘 새벽엔 이 자료 다 무료로 드리고 오늘 새벽, 내일 계속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다 넘어서고 종목을 하나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목을. 그린벨의 매도 1법칙, 매수 1법칙 넘기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총액이 6천억 분이 안 돼. 창피해 죽겠어. 시가총액이 6천억이니까 못 움직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30억짜리도 30조짜리도 팡팡 치고 올라가는 지금 이 장에 상승 장악형이 떠 있죠. 그 확인형까지 형성돼 있죠. 그 상태에서 갭이 살짝 나와 있죠. 거기에 그랜벨의 매매 법칙, 매수 3법칙을 딛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 있죠. 앞에 고점들을 넘길 수 있는 위치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교육 받으셔야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6천억이어서 창피해서 가려버렸어요, 이름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랜벨의 매매 법칙, 이평선의 기준, 그리고 이러한 캔들의 기준에서의 장악형의 기준, 또 이런 거 확인형의 기준.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끝나면 25시까지 2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교육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장중 내내 교육해드립니다. 교육자료 지금 당장 빨리 여기 위에 있는 013으로 빨리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벨의 매매 법칙이 궁금하시나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또 오늘 11시부터 열리는 무료 방송에 함께 해보시죠. 윤정두 대표가 정말 다양한 정보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황입니다. 시황을 완벽하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해석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산을 늘릴 수 있고요.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 기술적 분석, 또 기본적 분석 배우셔야 되겠죠. 오늘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드릴 겁니다. 좋은 교육 내용으로 내일장까지 꼭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방송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방송 끝난 후 11시부터 또 무료 방송이 열릴 예정이고요. 내일도 또 오전 8시 반부터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배우면 배울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이 주식시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